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해당 개념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전에 자, 요게 있어요. 제가 자바에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뭐 한다?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int a는 뭐 10, 이거 변수죠. 그죠? int b는 2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b라는 변수가 먼저 실행되거나,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그 다음에 실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특정 코드를 뭐 하고 싶냐면, 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조건을 건다거나, 반복문을 반복을 해가지고, 특정 코드를 조건에 맞게 실행하거나 이제 반복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코드를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조건문이 뭐냐? 자, 제가 여기다가 int age는 20이라 썼어요. 그죠? 20이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성인입니다. 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코드를 요렇게만 썼을 때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나올까요? 아니면 둘 다 나올까요? 둘 다 나오죠. 둘 다. 그죠? 왜냐면 이제 age라는 거는 성인 나이라는 뭐 의미인데, 그러니까 나이라는 의미인데, 나이가 20이라고 우리가 적어놓다 하더라도 자바는 얘가 성인 나이인지 미성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age라는 변수에 뭐 20 넣어주고 그냥 성인 미성년 차례대로 출력을 해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내가 특정 부분에다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age, 즉, 요 age 변수의 값이 20살 이상. 왜냐면 성인 나이가 20살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20살 이상일 때는 성인입니다. 또는 20살 미만일 때는 미성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문구가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건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if 소가로 중가로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중가로만 열고 이렇게 엔터 치면 중가로가 알아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if라는 거는 뭐예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if가. 그죠? 그 다음에 소가로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비교현상자 배웠죠? 비교현상자. 그러면 여기서 뭘 표현하면 되냐면 나이가 20살 이상이다라는 걸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age가 20살 이상이다. 자, 그러면 요때 age는 뭘로 봐야 돼요? age로 봐야 돼요? 변수로 봐야 돼요? 20으로 봐야 돼요? 요거는? 그렇죠. 20으로 봐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은 변수, 우측은 값이라 했죠. 그렇게 되면 얘는 뭘로 취급해야 된다? 그냥 2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참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성인입니다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얘가 뭐야?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인지 볼까요? 자, 실행했을 때 자, 성인입니다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20살 미만일 때, 즉, 자, 15라 입력했어요. 그러면 15라고 했을 때 얘는 조건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조건문이라는 것은 조건식이 뭐다? true인 경우에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false인 경우에는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미성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age가 20살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 미성년이다라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age라는 변수에다가 15 넣어줬기 때문에 자, 둘 중에 뭐가 참인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참이다, 2번이 참이다. 그렇죠. 2번이 참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미성년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 대단하고 뭔가를 거대하고 뭔가 뭐 화려해야 되는 그런 것만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게 바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미성년 둘 중에 하나를 판별하는 뭘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이지선다 형식으로 지금 이제 에이지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코드가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코드라는 거는 아까 강사가 뭐라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을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조건문이 있고 2번 조건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조건문, 2번 조건문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첫 번째로 내려옵니다. 자, 얘를 읽어요. 누가? 자바가 얘를 읽고, 이거 조건이 참이네? 하면서 성인입니다라는 문구를 뭐 한다? 여기를 보통 콘솔창이라 하는데,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온다? 11번째 라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째 라인으로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된다? 조건을 체크하니까 이건 거짓이네? 하면서 미성년입니다를 출력을 한다, 안 한다? 출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둘 다 실행된다. 둘 다 실행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뭐 실행 속도라든지 뭐 시간적인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의 코드만 실행되게끔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뭐 하고 있다? 둘 다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코드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코드냐? 아니에요. 잘못된 코드는 아니다. 그러면 왜 또 마찬가지로 잘못된 코드는 아닌 거예요? 나이가 뭐 성인 나이냐 성인 나이가 아니냐에 따라서 성인입니다 또는 미성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문구를 우리한테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출 결과물을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조금 느리게 실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거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에 따른 정답을 뭐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대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래요. 자, 그래서 에이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래요. 그러면 1번 보기가 있어요. 1번 보기. 1번 보기는 뭐 10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20대라 하고요. 3번 보기는 30대 이상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삼지선다죠. 그죠? 삼지선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푼다 했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그렇죠?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보통 많이 풀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푼다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복잡한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번, 2번, 3번을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에이지가 10이래요. 그러면 그 10이 뭐 10이냐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이상 뭐 셋 중에 하나의 정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1번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시작했어요. 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에이지가 10이기 때문에 10대래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3번 굳이 볼 필요 있어요? 그죠? 굳이 볼 필요 없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1번이 정답인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굳이 2번, 3번이 정답이 아닌 걸, 정답인지 아닌지를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체크하고 당연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예를 들어 20이 들어왔대요. 자, 20이 들어오면 당연히 1번 건너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번 왜냐면 정답인지 아닌지 봐야지만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 여러분들이 계산했어요. 1번 아니네. 자, 그럼 2번 내려왔어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겠죠.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20대 이상이라는 20대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번 체크하고 굳이 3번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볼 필요 없겠죠. 그죠? 당연히 3번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자, 30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1번도 계산해봤더니 1번 아니고요. 2번도 계산해봤더니 2번도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복잡한 계산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나요? 없죠. 굳이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은 금쪽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3번까지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의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조건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지선다긴 하지만 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1, 2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1번이 정답이래요. 근데 1번이 정답이면 2번 굳이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코드라는 거는 자바에서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작동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얘가 작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 AI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AI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결국에는 사람이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학습한 대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튼간에 자, 그래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있을 때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2번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 2번 둘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비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붙이면 되냐면 else라는 걸 붙이면 됩니다. else. 자, else라고 이렇게 딱 붙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자, 아까 이지선다였던 요 코드가 이지선다가 뭐 다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자, 1번이 정답이래요. 즉 2번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 2번 둘 다 계산했다 했잖아요.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런 식으로 else로 묶어주게 되면 두 개의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문으로 뭉쳐짐과 동시에 1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2번은 체크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하고 else if를 조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뭐다? 조금 더 코드를 유연하게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효율적으로 변화된 거죠. 자, 근데 얘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몇 번이 정답이라 했어요? 3번. 그쵸? 3번 계산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else if 해가지고 우리가 조건식을 써놨기 때문에 컴퓨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즉 해당 조건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한다. 검사.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행동해서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뭐한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1번이 정답이 아니면 굳이 계산하지 않는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else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else.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 정답이 아니네? 그러면 2번은 굳이 계산하지 않고 else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온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건문을 작성할 때 아름다운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잘못됐다 뭐 이건 아니에요. 이지선다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잘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조금 비효율적인 코드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바로 if, else if 조합.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된다? 바로 if, else 구조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형태이긴 한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 작성 규칙이 있어요. 자, 조건문의 규칙이 있는데 조건문은 일단 여러분들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써도 돼요. 근데 else는 무조건 뭐예요? 하나밖에 못 씁니다. 무조건. else를 쓴다고 하면 else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else는 맨 마지막에 그냥 빠져나오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lse를 2개 이상 쓸 수 없다. 자, 만약에 조건을 여러 개 체크를 해야 된다면 뭘 쓰면 되는 거예요? else if 쓰면 되는 거예요.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코드의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는 즉 뭐냐면 중복의 그러니까 중복된 정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중복된이라 하지 말고 복수계라 합시다. 복수계의 정답. 즉, 2개 이상의 정답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 맞는 정답을 골라달라 했는데 만약에 정답을 1, 2번, 2번 2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는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뭐 해야 된다? 양립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걸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걸 이제 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ge가 뭐 10이라 썼어요. 근데 내가 조건을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뭐 10대도 나오고 10대도 나와버리고 갑자기 뭐도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30대 이상도 같이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을 그래서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건 뭐예요? 조건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도 작성해도 되지만, 근데 요렇게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조건문을 2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양립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if문을 느려뜨려 놓아가지고 잘 설계를 하면 정답이 하나만 나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느리게 실행되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if, else, if로 묶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if, else로 이런 식으로 묶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